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3시 26분 17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온도차는 점차 더 벌어집니다. 그 키를 쥐고 있는 종목군이 바로 2차 전지죠. 오늘 오후장에 2차 전지 쪽으로 강력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코스닥 쪽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은 오늘 보합권 내에서의 제한된 등락이었고요. 현재도 전일 종가를 많이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예상지수가 0.15%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 2,518포인트 정도,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약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는 막판의 흐름 좋았습니다. 한 1% 정도 오름세 나타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재차 힘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현재 지수가 고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66%, 5포인트 오르면서 821.84포인트 선 종가 예상되고요. 오늘 고가가 823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양봉 기록하면서 고점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다소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슬슬 거래가 늡니다. 현재 양시장이 8조 원대 후반의 거래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시간의 거래 합하면 9조 원이 양시장 각각 넘을 겁니다. 근래 들어서 7, 8조에 머물었던 그런 거래대금이 슬슬 늘어나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죠.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이 2차 전지 쪽으로의 움직임이 단연 좀 돋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서 LNF가 오늘 오후장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사이버트럭 공개 현지 시간으로 30일 진행이 되고요. 이를 앞두고서 이 테슬라의 주가도 간밤에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오히려 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크게 힘을 받지 못한 오전장이었죠. 하지만 오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LNF 지금 기사 나오는 바로는 어제 대구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하기로 한 것이 조금은 시차를 두고 뒤늦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맥쿼리 창구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맥쿼리는 올해 들어서 지금 LNF 매도 물량이 한 30만 주 정도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절반을 지금 다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사실 외국계라든지 뚜렷하게 물량을 걷어들이는 움직임이 좀 더디었었는데요. 오늘 맥쿼리 창구에서 대규모로 좀 매수가 슬슬 유입되는 모습이 이 LNF 주가에도 뚜렷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에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는 7% 정도 오름세로 32만 7천 원 정도에서 거래 마무리 지을 채비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에코프로 BM도 탄력을 받습니다. 셀업체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현재 10% 정도 플러스권 내 흐름이고요. 첨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쪽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더라도 셀업체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7%, 2.3% 제한된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쪽도 1% 정도. 반면 유가증권 시장이 이기는 하지만은 이 소비량 쪽으로 묶이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7%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반면에 로봇 쪽은 매기를 뺏겼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당중에 두 자릿수대 급등하다가 현재는 1%대.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죠. 오전만 보고 오늘장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아마 개장 초 움직임만 딱 보고 오후의 흐름을 보신 분들 혹은 장 마치고 나서 나온 기사들을 보신다면 상당히 좀 당황하실 텐데요. 이렇듯 시장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요즘 장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2차 전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석들이 나올지 이 부분도 장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숙제가 될 텐데요. 주변국 상황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우리 증시와는 또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아시아 증시도 각각 좀 다릅니다. 한중일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먼저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지수 약보합권 거래 마쳤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33,321.22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은 재료 소멸 혹은 재료 부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헤드라인이 좀 달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위아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위는 30년의 고점이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33,000선 요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에너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좋지 않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0.6% 하락하면서 3020선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심천 쪽도 거의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0.93% 심천 쪽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곧 발표되는데요. 이에 촉각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0일이니까 내일 오전 즈음에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를 하는데 확인하고 나서 가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소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하향이어서 음봉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증시 흔들릴 때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반영이 됐고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인사가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다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4원가량의 하락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4원 10전 하락하면서 1280원 6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잠잠했던 오전장에 비해서 그래도 오후장에 힘을 붙였던 하루라고 할까요? 지수만 보면 사실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 거기다가 특히 2차전지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큰 종목들의 강한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부터 보실 텐데 거래소는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아주 제한적인 수준이었죠. 0.08% 하락하는 데 그쳤고 포인트로 봤을 때도 1.95포인트가 빠졌을 뿐입니다. 오늘 장의 종가는 2,519.8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2,501포인트까지 시작하자마자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딱 저점 잡고서 그대로 10시 구간 정도까지 회복을 바로 해내줬고요. 자, 그리고 그 뒤로는 2,520선을 전후로 해서 제한적인 등락마를 보이면서 전개가 됐고 결국은 2,520포인트 바로 그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면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파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후반으로 갈수록 사들이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수급면에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개인 70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도 7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기관은 1,400억 원가량 이렇게 파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 하락 업종이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약했던 게 건설 업종이었습니다. 2.25%가 내려가게 됐죠. 사실 요 근래에는 건설주들 바닥을 찍고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가의 전망 자체는 그리 밝지 않게 나왔습니다. 반짝 상승에 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제히 오늘 장은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업종 2% 가까이 이쪽도 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정밀이 1.8% 밀렸고요. 전기가스 1.5%, 음식료품 업종이 1.3%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강했던 업종을 먼저 꼽아보자면 전기전자죠. 철강금속도 강했습니다. 이쪽은 한마디로 2차전지 큰 종목들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전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이 업종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철강금속은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업종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가 0.25%, 운송장비가 0.18%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화학업종부터는 이렇게 일제히 내려가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시총상의 주역은 역시 2차 전지였습니다. 이 테슬라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약 2년 만에 출시하는 신차 이 사이버 트럭을 공식 출시할 예정인데요. 고객 인도 이벤트가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2차 전지주들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는 흐름이었죠.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일단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76%를 올리면서 44만 7천 원에 장 마쳤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LG화학 정도까지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 그래도 1%대 강세였고요. 48만 3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보시면 이쪽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죠. 50만 4천 원에 결국 보합으로 장을 마치게 됐네요. 상승분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서 조금 더 탄력이 붙었습니다. 삼성 SDI가 좀 강한 편이었죠. 47만 원대까지 올려줬습니다. 47만 1,500원에 장을 마쳤는데 전장 대비 3.63% 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보다 포스코 퓨처엠은 더 크게 올랐죠. 특히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더 붙여줬습니다. 7.5%를 끌어올리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32만 7,500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반도체 쪽으로 보실 텐데 이쪽은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죠. 요새 반도체주들은 강세 흐름이 나왔으니까요. 오늘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낙폭을 다 줄여줬고요. 결국은 보합권의 움직임, 정확히 보합에서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었죠. 그래도 13만 원대 지켜졌고요. 0.76%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자동차에서 현대차는 보합권 수준 움직임을 보였는데 기아가 뚜렷하게 강세였습니다. 기아 종가 보시죠. 자, 기아는 전장 대비 1.65% 올라줬죠. 정확히 8만 6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의 수혜를 볼 몇몇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먼저 관악구 일대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SG세계물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SG세계물산은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 흐름, 장 후반까지도 결국 상한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열사들도 장중에는 이에 못지않은 강세였습니다만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죠. SG글로벌은 13% 그래도 급등입니다만 SGNG의 경우에는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습니다. 3% 올리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성창기업 지주는 거제도의 장승포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쪽도 음봉을 좀 길게 달면서 상승 탄력을 다 반납을 시켰습니다. 1.6% 올리는데 그쳤고요. 196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일명 7광구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7광구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이죠. 여기서 이번에 해저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문제는 뒷심 부족이죠. 상승폭을 거의 반납시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종가 보시면 그나마 대성에너지 정도가 가장 강했죠. 5%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대성산업은 2% 올렸고 대성홀딩스는 거의 보합까지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와 GSE까지 해서 장중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줬다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렇게 음봉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이쪽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3%를 올렸고요. 포인트로 6포인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래대금도 점점 좀 늘고 있는 모습인데 9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죠. 822.44포인트에 오늘장 종가 나왔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시면요. 역시 장 초반에는 812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약간은 흔들렸지만 그 뒤로 바로 회복이 나와줬고요. 2시 구간 823포인트 만들 때까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 찍고 나서는 약간 출렁거리긴 했지만 820선 결국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닥을 올려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뚜렷하게 사들였죠. 1,5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나왔고요. 기관에는 매도 우위지만 매도 우위 별 차이가 없습니다. 52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많았을 뿐이고요. 개인이 파는 모습이었죠. 1,3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 보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상승 탄력도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여기서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1시 넘어서면서부터는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는 흐름이었고요. 같은 시간에 에코프로 BM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도 강세였지만 BM이 유독 강하게 올랐죠. 자, 에코프로 먼저 보시면요. 이쪽도 4%대 상당히 강했습니다. 74만 원까지 올려줬는데 에코프로 BM의 강세가 워낙에 컸죠. 10%를 무려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27만 원에 다가서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이제 슬슬 2차 전지와 함께 가는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좀 소외되는 흐름이었습니다. 1%도 올리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LNF가 코스닥의 주인공이었죠. 앞서 테슬라 호재를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 쪽 핵심 파트너사 바로 이 LNF입니다. 자, 그래서 더 크게 반응한 점도 있었겠고, 게다가 이 대구의 2조 5천억 원의 투자 소식까지 지금까지 억눌렸던 주가의 에너지가 단숨에 분출이 됐습니다. 15만 원대였는데 단번에 16만 원을 뚫고요. 장중무에 무려 17만 원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종가상으로도 16% 가까이 급등 마감이 됐죠. 16만 8,700원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HPSP는 뭐 대단하죠. 나흘 연속 강세인데 어제도 급등, 오늘도 크게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써냈고요. 시총수리 2계단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리노공업도 오늘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HPSP 4% 또 올려줬죠. 42,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리노공업도 1.3% 올리면서 19만 3,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로봇과 AI를 오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마이크로소프트발 호재 등 워낙 요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오늘 장 보시면 일부만 좋았고요. 그리고 그 변동성,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로봇주가 그랬는데요. 이 대장격인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오늘 거의 비슷했습니다. 2시 넘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물량이 대거 나왔죠.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의 오후장 급등 흐름과 시간대가 좀 맞물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장중에 급등 나왔다가 상승 탄력 거의 반납하고 1%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급락입니다. 6.89% 뚝 떨어지면서 17만 7천 원에 장 마쳤고, 이 밖에 로보로보와 코닉 오토메이션 정도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죠.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크라우드웍스 정도가 급등이었습니다. 상한가도 나왔고요. 그리고 AI 관련주인 XM의 자회사죠. 보안주인 신시웨이가 급등세. 크라우드웍스는 26% 솟구쳤고 신시웨이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플리토나 코나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정도가 오늘 윗꼬리를 꽤 달았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권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죠. 플리토와 코나테크 4%대, 셀바스 AI는 7%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 관련주들까지 보겠습니다.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STO 거래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금융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면 이달 말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함께 이 갤럭시 아머리토리 쪽에서도 STO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항공금융 STO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항공자산관리 기업이죠. VMIC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들 주가 끌어올렸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25% 급등이고요. 갤럭시아 SM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서울옥션 상한가고요. K옥션이 17% 급등세, IT센도 15% 올리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고, 이 밖에도 핑거나 한국정보인증 윗꼬리 꽤 달았지만 그래도 3에서 5%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